독수리 술도가의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오응수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형수라고 부르며 친누나처럼 따랐던 마광숙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 대한 의리와 충성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온 그에게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배신으로 느껴졌다. 특히 형 장수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형수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오범수는 침묵 속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왔던 그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감정과 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토코 세리와의 관계로 인해 자신 역시 사랑의 복잡함을 경험하고 있던 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수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교수로서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죽은 형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면 이 관계는 부적절해 보였다. 오광수는 군인 특유의 직선적인 성격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형 장수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강했기에 형수의 새로운 연애에 대해 곧바로 수긍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상대가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인 한동석이라는 점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직 오천수만이 복잡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0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로 메마른 마음을 가진 그였지만 마광숙이 이 가정에 가져다준 따뜻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과 아내 사이의 파탄으로 인해 사랑의 소중함과 관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있던 그는 늦은 나이에 사랑을 찾은 형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동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어색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생을 까칠하고 도도한 성격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마광숙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동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다. 하지만 오형제들의 표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먼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되신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광숙 씨와 제가 연인 관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획적이었거나 의도적이었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응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떨고 있었다. 오해라고요? 회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 형수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형수님, 장수 형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다니세요? 마광숙이 눈물을 흘리며 한동석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시동생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련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숨기고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범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숨기셨다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문제예요. 형이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오광수도 고개를 저으며 동조했다. 형수님,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형이 얼마나 형수님을 사랑했는데. 한동석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중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더욱 힘들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요? 오응수가 다시 소리쳤다. 정말로 이해하신다면 형수님께 이런 짓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회장님은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세요? 그런 형수님의 약한 마음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마광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흥수씨, 그런 말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수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회장님 같은 분이 왜 갑자기 형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동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더욱 진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흥수씨, 제가 광숙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광숙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범수가 비웃듯 말했다. 사랑이라? 회장님 나이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한동석이 오범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나이가 사랑에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이게 더욱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수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응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형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형수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장수 형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마광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다. 그만해요, 다들. 제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동석이 즉시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광숙씨, 어디 가시려고 해요? 이 집은 당신의 집이에요.
오응수가 더욱 격해지며 소리쳤다. 맞아요. 형수님이 나가세요. 회장님과 함께 사시고 싶으시면 회장님 집에 가서 사세요. 우리는 형수님의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마광숙이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났다. 한동석이 즉시 그녀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흥수 씨, 그 정도면 됐습니다. 광숙 씨를 상처 주는 말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고요? 회장님이 무슨 권리로? 광숙 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오범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 그럼 정말로 형수님과 함께 이 집을 떠나시겠다는 건가요? 한동석이 마광숙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광숙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광숙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광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동석 씨, 안 돼요. 이 집은 제가 장소 씨와 함께 만든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련님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이. 공주실이 화를 내며 일어났다. 야,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해? 오응수가 공주실에게도 대들었다. 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수 형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장수가 서운하긴 뭘 서운해. 장수도 광숙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오광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형수님이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워서. 한동석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알겠습니다. 광숙 씨,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천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형수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대화로 풀어보죠. 하지만 한동석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광숙 씨, 짐을 싸세요. 우리 집에는 당신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마광숙이 망설이며 시동생들을 바라봤다. 오응수와 오범수, 오광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오직 오천수만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련님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오응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수님, 정그러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세요. 형수님이 이 집을 떠나시면 저희와의 관계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광숙이 충격받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흥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심이에요,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수님은 우리보다 회장님이 더 중요하신 거죠? 한동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흥수 씨, 그만하세요. 광숙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보이지 않나요? 회장님이야말로 그만하세요. 형수님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광숙이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한동석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마광숙이 손을 들어 말렸다. 혼자 있고 싶어요? 잠깐만. 한동석은 마광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오천수가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오범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형, 우리도 형수님이 고마운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가족의 명예와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요. 오광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무리 형수님이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응수가 한동석을 째려보며 말했다. 회장님, 형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형수님이 우리와 떨어져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동석이 오응수를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마광숙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흥수 씨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포기한다고 해서 광숙 씨가 행복해질까요? 지금 광숙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족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 순간 방 안에서 물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광숙이 정말로 짐을 싸고 있는 것이었다. 공주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광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광숙아, 정말로 나갈 거야? 잠시 후 마광숙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결심을 굳힌 듯 단단해 보였다. 도련님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오천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형수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화로. 마광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련님들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광숙 씨, 괜찮으시죠?
마광숙이 한동석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문을 향해 걸어가자 오응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수님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나가시면 다시는 우리 형수님이 아니에요. 마광숙이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흥수씨, 미안해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가요, 광숙씨? 여기서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문을 나서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끝인 건가? 오범수가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다. 형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광수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다. 그래도 형수님이었는데 오응수만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형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신 거예요. 이제 남남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슬픔이 섞여 있었다. 공주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광숙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정말로 떠나는 것이었다. 오천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차 안에서 마광숙이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한편 차 안에서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광숙씨, 제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동석씨?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다. 시동생들에 대한 사랑과 한동석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동안 독수리 술도가에는 씁쓸한 침묵만이 흘렀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 모든 이의 마음은 복잡하고 아픈 감정으로 가득 찼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KBS TV에서 방영되니 꼭 본방 시청해주세요. 이 내용은 본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방송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